뮤직 매거진 뮤브 6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영경입니다. 용혁씨 오늘도 먼 길 오시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또 항상 이렇게 서두에 TMI 하나씩 네. 푸는데 머리 자르셨네요. 그러고 머리 보니까. 했고요. 왜냐면 이번 주에 지금 막 뭐 촬영도 있고 또 토요일날 결혼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또 그 집골로 갈 수가 없어서 요즘 민재 씨가 되게 고와요. 오늘도 화장했습니다. 오늘 앞에 멋진데.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화장을 안 하면 너무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특히 눈밑이 너무 까매서 못 살겠더라고요. 오늘 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했고 우리 녹음은 영등포 구청 인근에서 하는데 우리 영경 씨는 판교에서 퇴근을 하고 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또 먼 길 와주셔서 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네. 자, 우리 61회가 됐는데요. 벌써 방송일이 10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또 항상 이분 얘기와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텔레비전 유키즈 온 더 블록 보니까는 신해철 씨의 자녀분들이 나왔어요. 저는 약간 웃음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솔직히 살아 돌아오신 줄 알고 따님분이 되게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벌써 그렇게 컸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 세월이 그렇게 갔다는 게 이 두 자녀 신하연, 신동원 이 두 자녀가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동원 군이 그러니까 7살 때 이제 아버지를 여의었다. 네. 그게 10년 전. 그래서 참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좀 먹먹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MBC에서 한 다큐멘터리죠. 우리 형 신해철. 요거를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로 봤어요, 그거를? 네. 저희 집에 TV가 네네네.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유튜브로 봤는데 좀 긴 그 1부, 2부 나눠져 있으니까 좀 긴 시간을 할애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되게 그 시간 안에서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음악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2시간이 좀 오히려 짧지 않나,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다루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 신해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 방송일 기준으로 3일 뒤 10월 27일이 고 신해철 씨의 10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성인이었고 이 신해철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막 다 챙겨 듣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이름의 영향력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게 좀 기분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마왕 신해철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예고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두 분 계신데요. 우선 신해철 씨의 라디오로 데뷔를 하셨어요, 이분. 그래서 신해철 씨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신 또 저희의 선배 조아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좀 표현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달음에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제가 항상 믿고 저희가 오시면 든든하죠. 네. 어떤 주제든. 그렇죠. 두고 봅시다. 네. 오늘은 또 한 분이 계세요. 저희가 게스트를 총 2분을 모셨는데 신해철 씨의 G세대 팬입니다. 저희 주변에 또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신해철 세대가 아니라 사실 2000년생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MZ세대의 어떤 신해철 팬, 이분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싶어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이즘의 신동규 에디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즘에서 글 쓰고 있는 신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규 씨가 우리 지금 영경 씨가 판교에서 왔다고 멀리서 왔다 했지만 될 게 아니에요. 우리 동규 씨는 지금 이거 하려고 대구에서 왔어요. 도를 넘었죠. 그래서 너무 버스 타고 죄송스럽고. 4시간 만에 왔습니다.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즘도 계속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주 그냥 서울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 가죠. 매주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이즘 하고 일요일 날 내려갑니다. 와, 아니 다들 혹시 이즘 다니실 때 이 정도의 어떤 충성도를 보이셨나요? 나는 홍대 살아가지고 맨날 나가. 걸어서. 네.
뭐 저희도 사실 영경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이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네.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사람 지금 처음 봐가지고 보통 열정이 아닌데 네. 뭘 그렇게 또 움직이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신동기 에디터를. 왠지 거기에 신해철 씨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 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름 작가님은 신해철 씨랑 방송을 오래 하셨죠? 네. 방송 작가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매니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음. 2006년부터 9년 정도? 그래서 2009년 초 정도까지 했으니까 한 4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한 사람이 없다고 그때 매니저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게 하셨네요, 진짜. 네. 그러면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한 프로 또 한 DJ랑 길게 하는 일이 막 쉽진 않으니까. 네, 또 방송국 옮겨 다니면서 하고 네. 인터넷도 같이 하고 네, 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네. 신해철 씨가 직접 뽑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신해철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좀 들어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신해철 씨가 마왕으로 불리고 그리고 옛날에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마왕이 있으면은 그 수행하는 버섯돌이 있잖아요. 네네. 이상한 나라의 풀이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버섯돌이를 빗댄 작가들을 무슨 버섯이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여기서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오늘. 뭐라고요? 네. 오늘 왜 저를 어. 그래서 처음에 같이 했던 분이 버섯순이었고 음. 그렇게 이제 제작진이 바뀔 때마다 무슨 버섯 이렇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했었고 저는 미니 버섯이었어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크진 않으신데 저한테 너는 조그마니까 미니 버섯이다. 이렇게 직접 하사하셨죠 이름을. 네. 그래서 방송 때도 그 얘기를 하셨죠? 막 네. 버섯 얘기도 네, 하고 막. 미니 네. 버섯이 지금 웃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버섯을 뽑을 때 항상 그 마왕이 직접 이력서를 보고 뽑았는데 저는 이제 MBC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그 글을 보고 한번 해볼까 해서 냈어요. 자유로 써서 내는 거였거든요. 네. 글을. 근데 이제 직접 연락을 주셨고 아 마왕님께서. 네, 그래서 여보세요 하는 이름 나오기 전에 여보세요 하는데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막 웃으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웃어.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좋아하셨어요? 신해철 씨와 넥스트 음악? 네, 원래부터 좋아했고 솔로 때부터 쭉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는 신해철의 그 개인 앨범도 좋아했지만 넥스트 때 변한 그 프로그레시브 락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듣다가 이제 이 사람의 음악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제 테크노도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 했다가 그러는 거 보면서 제가 고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애청자였죠. 네,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알았어요. 구한다는 거를 작가를. 네. 네. 그래서 작가 한번 일단 지원만 해보지 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가볍게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그러면은 그 이제 이력서 제출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어떤 신해철 음악에 대한 어떤 팬인지 아닌지 그런 질문들이 혹시 있나요? 그게 아무런 형식이 없고 알아서 써서 보내라였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음악을 좋아했고 뭐 그 정도였지 내가 당신 음악을 막 좋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락을 좋아하고 네. 어떤 막 그 팝 얘기 좀 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밴드 음악 좋아한다 뭐 이런. 그런 인연으로 이제 지금까지 기록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쵸, 라디오 작가 일을. 그쵸. 아 그게 작가로서의 어떤 첫 발걸음이었나요? 네. 그래서 처음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고스였고 그때 당시에 MBC였는데 그때는 고스트 네이션이었어요. 네네. MBC에서는. 고스트 네이션이 저의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 담당 PD가 MBC에서 백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분. 진짜 무서워서? 네. 근데 저는 신해철과 그 백사 프로듀서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작가로 가서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실제로도 되게 무섭게 하셨나요? 네, 저는 근데 처음 맡은 프로그램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냥 원래 다 이런 건가 보다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거보다 편하구나. 아, 시작을 좀 어렵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선배들이 너는 참 시작을 좀 빡세게 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막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작가가 몇 명일 때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한 명이고요. 아, 진짜요? 네, 혼자 다 했고. 그래서 그럼 그냥 처음부터 너무 빡세긴 그쵸. 했다, 진짜. 네, 그래서 프로듀서 한 명이랑 저 한 명,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것도 이제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해철 씨가 좀 키우고 싶어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신인이 그 친구를 잠깐 보조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저의 막내 작가처럼 이렇게 제가 시키는 일 조금 하고 근데 지금은 가수 은가은으로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실 때 네. 어떤 마왕님과의 어떤 네. 뭐 사적인 대화, 뭐 술자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근데 아니 왜냐면 이제 뭐 두 분은 작가 일을 안 해봤으니까 네. 모르지만은 네. 작가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조금 더 달랐던 건 뭐냐면 저는 신해철 씨와 그 라디오를 같이 했고 그 외에 다른 일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의 뭐랄까 회사 네. 그 회사에서도 제가 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 작가도 일을 하고 신해철 씨가 있는 회사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페이가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네. 많았고 그러네요. 네, 훨씬 더 일반적인 라디오 DJ와 작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팔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나눈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좀 많았고 그렇죠. 라디오 외의 모습들도 많이 봤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동규 씨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봤는데 네. 인스타그램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젠지니까. 네. 동규 씨가 줄여야 될 것 담배와 인스타그램 담배도 하세요? 줄여야 됩니다. 어쨌든 술은 괜찮나요? 술은 저도 할 말 없어서 뺐거든요. 할 말 없으시잖아요. 우리 다 할 말 없는데 동규 씨 인스타그램 봤는데 얼마 전에 고스를 다시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듣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는 못 들었죠? 그때도 들었어요? 아니죠.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으니까. 네, 어려서 못 들었고요. 6살, 7살 막 이럴 때문에 내가 그렇지 만약에 않지. 엄마면 절대 못 듣게. 들으면 안 되지.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들을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SBS 라디오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뭐 음악 듣다가 한 번쯤 듣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냥 랜덤 재생으로 그냥 아무 회차나 그냥 클릭해서 듣는 편이었고 그게 딱 저번 주 주말에 네, 이제 이쯤 올라오는 버스에서 들었죠. 들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날 이게 것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고스를 몰랐던 것도 몰랐던 거지만 사실 음악을 더 좋아했더라면 이제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이제 크다 보니까 그의 어떤 그 조크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아지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그때 영경 씨 들었어요? 저는 안 들었죠. 저는 고스를 알고 있었지만은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저랑 안 맞았어요. 그 프로그램의 어떤 톤이나 작가를 앞에 두고. 근데 저는 듣고 싶었는데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자야 했어요, 항상. 자서 딱 그 12시였나? 딱 프로그램 하는 거 하나 끝나고 바로 잤어요. 보통 라디오를 듣지 또 않거나. 워낙 늦게 했죠. 네, 시간이. 네. 저 어릴 때부터 워낙 야행성이어가지고 그 시간이 가장 활발한 활동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고스를 진짜 많이 들었고 친구들이 네. 제가 이제 안 들은 거는 몰라서 안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저는 막 그때 다른 프로 막 듣고 막 이랬으니까는 안 들은 건데 네. 어쨌든 그때 너무 위상이 상당했다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세대가 딱 고스를 들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각별하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듣고 있다니까는 재밌기도 하고 제 또래 중에서는 저만 듣고 그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뭐 워낙 어리니까 네. 아마 그 또래에서는 신해철이라는 이름이나 어떤 존재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아마 아예 그대에게를 들려줘야 이 사람 노래야라고 할지 치어리딩 모르죠. 할 때 보통 많이 쓰니까. 근데 그 고스는 참 많은 시도를 했죠. 그래서 네. 프로그램의 형식을 깨는 여러 가지 맞아요. 것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청취자로서 느꼈던 거는 뭐
그냥 뭐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보통 네, 저 신해철이고요. 오늘 뭐 날씨가 어떻죠? 뭐 이러면서 네, 어떤 청취자분이 무슨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적당히 코멘트를 한 다음에 음악 틀고 막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면 아 배가 고픈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네.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뭐 좀 시켜 먹을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사석에서 하던 얘기가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엉뚱한 것들을 잘 들고 오셨고 본인이 기분이 내키면 음악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기분이 좀 안 내킨다. 오늘은 좀 뭔가 좀 꿀꿀하다. 그러면 뭔가 좀 트릭을 짜서 어떻게든 빨리 방송 끝내고 음악만 많이 들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장기를 굴리는 게 딱 얼굴 보면 보여요. 아, 오늘 방송하기 싫다. 분명히 저분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음악을 튼다던가. 네. 그리고 청취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방송이 사실은 크죠. 근데 네. 시간이 늦기 때문에 생방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생방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티를 막 내면서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고스 듣고 있다. 그러면 방에 불을 껐다 켜봐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파트 사는 분들은 이게 여러 세대가 같이 있으니까. 그쵸. 보이니까. 잠깐만 나 불 껐다 켜볼게. 마왕. 근데 우리 앞동에서 지금 나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약간 동질감이 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사연이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끼리 이제 뭐랄까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좀 기발한 디자이였던 것 같고 그리고 후배들 음악을 소개를 하려고 또 많이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디 차트를 네, 고스 인디 차트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저 할 얘기 많은데요. 네. 이번 기회에. 네. 제가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디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챙겨서 이제 소개도 하고 초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뭔가 좀 후배들을 그리고 또 락 밴드에 대한 애정이 또 워낙 많으신 분이어서 꾸준히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기분 내키면 또 고스 스테이지 이래가지고 공연을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송 제가 알기로는 뭐 코너 구성 같은 것도 엄청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뭐 네. 본인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고 그런 것도 많았다고. 근데 이게 코너는 사실 상담소 하나 있었어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고민 사연을 이제 주시잖아요. 청취자들이. 그러면 그걸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몇 개를 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고정이었고 나머지는 정말 내키는 대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그게 그냥 그날의 코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레귤러한 코너가 아니라 뭐 네. 하자 오늘 뭐 하자 이거 네. 하자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코너는 그 상담소 하나였고 나머지는 다 그냥 DJ에게 모든 거를 다 근데 보통은 이름해야 하는. 이런 게 이제 미리 기획을 하고 짜고 이제 들어가는데 네. 고스 같은 경우는 그냥 즉석에서 네. 신해철 씨의 마음대로.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딥퍼플 특집 하고 싶은데 좀 뽑아와라 자료.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요? 컴퓨터 올라가서 막 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려와서 이제 그거 뽑아서 보여드리면 그거 보면서 즉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워낙 다 아시니까. 네. 그리고 야 너바나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또 막 해서 너바나 주면 왜냐면 신해철 씨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진짜 퍼펙트예요. 근데 그 이후의 음악은 관심이 없었어요. 또 본인도 활동하는 시기고 이랬으니까 더 그래서 그랬을 수도 너바나 있겠어요.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모르고 내가 사실 모르는데 크크 이러면서 이제 방송하고 그러면은 준비를 네. 하시면서 아름 네. 작가님께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음악들을 좋아했으니까 성향이 맞았던 거죠. 네. 그 마왕이 알고 있는 음악을 제가 뭐 팔로우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마왕이 모르는 음악은 제가 이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되게 선곡적인 죽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방송국 입장에서는 네. 그게 약간 뭐 불안하다거나 좀 못마땅하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래서 프로듀서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녹음을 하잖아요. 그 비속어를 좀 즐겨 쓰시는 분이라 그 말을 좀 재밌게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양념처럼 비속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삐 처리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생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어요. 처리가 안 되니까. 네.
맞춰서 언제 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쵸, 녹음을 그쵸. 다 해놓고 음. 프로듀서는 이제 우리가 가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삐 처리할 거 체크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녹음할 때는 프로듀서도 이제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시간들 다 적죠. 몇 분 삐, 몇 분 타임캡을 삐. 잡아주는구나. 네. 다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이제 PD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약간 즉흥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정말 좀 웃긴 에피소드라던가 좀 네. 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네. 사고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쵸. 생각나시는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뭐랄까 MBC가 여의도에 있을 때인데 녹음실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스튜디오 다닥다닥 좀 붙어 있고. 네. 근데 거기서 녹음을 딱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라디오 녹음실 생각해 보시면 안에 이제 이렇게 콘솔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이크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창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창을 보면서 이제 DJ가 얘기를 하고 작가는 DJ를 봐야 되니까 내 창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왕이 얘기를 하면 제가 웃고 아니면 리액션을 하고 막 그런 식이어서 근데 녹음을 얘기를 잘 하다가 갑자기 한 5분 10분 얘기했나? 갑자기 창밖을 보더니 동방신기다. 그래서 저벅저벅 나가는 아, 문을- 방송 중에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어. 근데 그게 녹음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녹음 쾅 닫고 나갔는데 저는 이제 뒤가 안 보이니까 진짜 동방신기가 녹음하러 왔나 보다. 출연하러 왔나 보다 하고 뒤를 딱 봤는데 마왕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저랑 마주 앉아서 한 10분을 배잡고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아, 낚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방송이 끝났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왕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방송 빨리 끝내고 싶은데 뭔가 꺼리가 없나? 제 얼굴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연기를 한 거예요. 동방신기다 이러고 저벅저벅 나가서 문을 쾅 닫고 그날로 방송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음악만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설정해 놓으니까 너무 자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자 끝났지? 그래서 앉아서 나랑 이제 웃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상황이. 그래서 난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둘이서 계속 웃다가 마왕은 가고 저는 남은 선곡을 했죠. 아, 뒤를 채워야 되니까. 네, 제가 남은 선곡을 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좀 네. 장난기도 있으시고 네, 좀 그렇죠. 짓궂고 하는 성격이셨군요. 소소한 장난들을 좀 잘 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계속 낄낄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또 언제 또 그 상황이 또 돌변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부분도 그쵸. 있고요. 방송은 또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예민하신 분이기도 해서 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동규 씨 뭐 궁금한 거 없었어요? 요즘에 그럼 고스를 막 들어보고 하면서 이 사람 왜 이럴까? 아니죠. 그 고스를 듣다 보면은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상담소가 참 은근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별의별 사연이 다 오기도 하고 또 되게 재미있게 대답도 해주시는데 되게 또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또 접근도 되게 다르시고 또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우리형 신해철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은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찾아서 들었어요. 제가 그 회차를 방송을 못 들어서 음. 거기서 그 당시에 MBC 그 PD셨던 분이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다라고 하면서 그 뭐 아버지 얘기한 그 에피소드를 찾아 들었는데 굉장히 찡하고 그러니까 꼭 장난스러운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음악처럼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좀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좀 달리 보이게 되죠. 저는 이렇게 고스로 어떤 신해철을 알았다기보다는 전 약간 저희 아버지가 워낙 광팬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미 그냥 조금 어릴 때 그거보다 어릴 때부터 좀 신해철이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에 대한 주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런 접속 네. 그게 되네요. 치약 아동일 때부터 고스를 들어도 괜찮았을 법한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네요. 네. 그러니까 신해철은 딱히 어떤 접점으로 제가 확 좋아하게 된 계기가 사실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동규 씨가 요즘 고스를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동규 씨 입장에서 가장 재밌었던 어떤 사연이나 아니면 마왕의 뭐 멘트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사실 어떤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도 사실 이제 아는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좀 짓궂은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좀 수위가 높을 때도 있고 조금 어떤 주제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좀 새벽에 듣기 좋은 조금 야시시한 것들. 근데 이런 걸 또 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SBS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목이 되게 그냥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싶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나한테 끌리는 제목이다라고 하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성교육까지 있군요. 해주시는, 좋아요. 딱 하나씩 단어가 끌리는 이제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구나. 정규 씨도. 꼭 그런 것만 보진 않고. 눈이 되게 빛나시네요. 뭐 근데 아름 작가님은 아까 네. 얘기하셨듯이 MBC에서 있다가 인터넷 방송 할 때도 같이 네.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또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뭐 편집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 했고요. 그럼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 그리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랑 제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서 편집을 올렸으니까 여기 이렇게 올려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그분이 도와주셨고, 네, 기본적인 거는 뭐 거의 다 제가 했죠. 그래서 제가 로직을 원래 쓸 줄 몰랐는데 마왕이 본인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니까 여기 와서 로직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로직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 편집을 하기 위해서 네, 또. 로직을 그렇게 배웠죠. 왜냐면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로직은 또 그때 하게 됐고, 그래서 항상 뭐 편집하고 음악 넣고 이런 것들은 네, 직접 다 배워가지고 그분께 배워서 했죠. 그럼 지금까지 방송을 작가님 많이 하셨잖아요, 프로그램들을. 네. 그래도 진짜 각별하게 기억에 남긴 하겠어요. 너무 에피소드도 많고. 네, 뭐 비방용 에피소드도 많은데 그런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분께 신뢰가 되니까 네, 그거는 네, 제가 네. 다 거르도록 하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뭐랄까 좀 저도 하면서 제가 또 애청자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근데 그런 포인트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다큐를 저도 봤어요. 네네. 유튜브로 봤는데 그때 손석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저도 항상 그게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언변이 네. 좋으시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즘에도 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10주기가 됐다는 게 새삼 참 시간이 많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 더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야 다 그분과의 어떤 뭐가 없고 네. 관계가 없었고 그냥 좋아한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직접 관계가 있었으니까 벌써 네. 10주기라는 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날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음. 근데 그날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관계자분한테 직접 연락을 받고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부터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미 미리 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이분이 정말 하루 이틀밖에 없다 이 정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딱 그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같이 있었던 분들 빨리 모아가지고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가면서 이제 음악 캠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배순탁 작가랑 신혜림 작가가 네. 이제 그 고인에 대해서 있었던 인연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네, 그런 삼자의 입장이 되니까 되게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영영 씨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 이게 10년 전이니까 사실 저희 학교 다니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냥 그 소식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신해철 씨를 뭐 잘 알거나 막 팬이거나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사회 문제에 조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백분 토론 이런 건 항상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신해철은 사실 논객, 그 스피커, 우리가 못할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 이어서 사실 좀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대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고 뉴스를 봤을 때 음악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넥스트도 잘 모르는데 그냥 엄청난 상실감에 좀 휩싸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좀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를 대변해주는 어떤 사람이 없어졌구나 해서 좀 암울한 그런 날이었던 거는 기억해요. 동규 씨는 이제 그러면 중학생 때였겠어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돌아가셨죠. 아버지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 같은데. 저랑 네. 아버지랑은 실제로
거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소에 가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일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가지 못했었는데 네. 굉장히 슬퍼했고 실제로 아버지는 약간 눈물을 흘리셨던 걸 제가 봤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동규 씨도 그때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럼요. 저는 음.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어. 그러니까 제가 신해철은 이게 워낙 아버지가 좋아하셨고 이게 항상 집에 신해철 노래가 있었고요. 어. 네. 항상 틀어져 있었고 차만 타면 신해철 CD를 들었어야 됐고. 그럼 뭐 너무 잘할 수밖에 네. 없겠네.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넥스트의 음악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게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막 가사 외워서 부르고 다니고 또 심지어 약간 일례로 저희 아버지가 97년도에 넥스트가 이제 해체 콘서트를 했었어요. 12월 마지막 날에. 맞아요. 그 해체 콘서트를 다녀오시면서 그 티켓도 지금까지도 그 앨범에 고스란히 가지고 계실 정도였고 또 주말에 이제 학교 안 갈 때 되면은 그 콘서트 VHS로 나온 그 블루레이 테이프가 있는데 그거 항상 연결해서 TV에서 다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너무 같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입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꼴떨결에 좋아하게 된 거지. 근데 제가 너무 좋아했대요. 네.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아버지가 워낙 그 메탈을 좋아하고 락을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또 가요에서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저는 동요, 만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거 볼 때 저는 뭐 서태지, 듀스, 신해철, 넥스트, 015비 노래도 듣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중학교쯤 됐을 때는 세상이 너무, 시시했겠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그 밤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랬군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신해철과의 관계가 있고 그렇구나. 저는 그때 군인이었어요. 아. 우리가 다 다른 상황. 네, 그러네요. 저 제대가 한 2달쯤 남았을 때였는데 네. 뭐 그때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병원에 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다, 뭐 다시 안 좋아졌다, 뭐 그런 뉴스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 해 10월 달 내내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그런 뉴스들. 그래서 그 뉴스를 되게 주의 깊게 봤던 생각이 나고, 저도 신해철과 넥스트 음악을 그래도 많이 들었고 좋아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분 68년생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2014년이면은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인 그쵸. 거예요. 아직 68년생 지금도 젊은 나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막 안타깝고, 그리고 이분이 더 나이 들어서 막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해 음반을 냈잖아요. 네. 네. 여름에. 네. 그래서 Reboot Myself 네, 앨범에서 거기에 그 ADDA 맞아요. 고 노래도 네. 있었고, 바퀴벌레 있었고, 뭐 단 하나의 약속 음. 네. 노래 있었고, 그 앨범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아직도 음악적으로 그게 또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었고, 그쵸. 그래서 참 그 해 신해철이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앨범을 내고 넥스트도 앨범을 내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까웠죠. 네. 그랬던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앨범 들으면서 뭔가 다시 재밌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러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빠른 시간에 그렇게 네.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뭐 생각도 못했고 다들 그랬겠지만. 네, 네. 그래서 진짜 공교롭게 그 앨범의 단 하나의 약속에서 가사가 그거잖아요. 뭐 다른 거는 해도 뭐 아프지 말라. 그 얘기를 맞아요. 하는 노래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네. 참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연경 씨가 막 상실감을 느꼈다 막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우리 형 신해철 다큐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를 부르면서 아프지 말라라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팬들이 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네. 막 울고 또 그 우는 팬을 또 안아주고 맞아요. 하는 그게 그때 신해철 씨의 표정도 되게 어두웠어요. 아픈 상황에서 맞죠. 되게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지막까지 민물장어의 꿈까지 부르시고 그걸 보니까 공연 때. 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감정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이런 요즘의 뉴스 막 이런 거 보면서 요즘에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셨을 정말,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네, 텐데. 음악이 아니라 지금 말을 하러 다녔을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전국 강연이 문제가 아니고 음. 지금 매일 토론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네.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겠다, 웃겼겠다. 네. 그리고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네. 그래서 참 더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10주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네. 잠깐 여기서 우리 아름 작가님의 추천곡 아, 한번 들어볼까 봐요. 네, 뭐 솔로 앨범에서 먼저 하나 골랐는데요. 네. 신해철 씨가 라디오 할 때 하나의 그 자만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저음이 정말 강하다. 그렇죠. 다들 고음 자랑하는데 고음은 연습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저음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난 타고난 저음이 매우 강하다. 이러면서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음을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계속 하면서 저를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저음을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네. 그 저음인데도 굉장히 딕션이 분명하신 맞아요. 분이고, 네, 그래서 그 저음이 돋보이는 노래를 제가 하나 골랐습니다. 91년 마이셀프 앨범에 보면 50년 후에 내 모습 있어요. 네. 이게 참 선곡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게 50년 후를 보실 수가 네.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근데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50년 후에 나도 그럼 백발이 되고 이렇게 세월에 떠다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네, 다시 들어보게 되면 뭐랄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노래이기도 해서 근데 요즘 다시 들어보니까 또 신스팝을 이렇게 또 활용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좀 신선한 느낌도 들고 해서 네, 신해철의 저음을 그리고 또 영어 랩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50년 후의 내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 곡은 저는 신해철의 프로젝트 음반들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비트겐슈타인을 참 좋아했어요. 아, 네. 이름부터 너무 어려워요. 철학가 네.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비트겐슈타인을 참 좋아했고 2000년에 앨범이 딱 한 장 나왔죠.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그 데빈이라는 기타리스트 그리고 다빈크라고 이제 키보디스트 있는데 이분은 윤상 씨랑 나중에 원피스라는 작곡팀으로 활약을 해요. 네. 그래서 인재들을 보는 눈이 확실히 있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비트겐슈타인에 있는 노래 중에서 저는 백수의 아침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잠깐 백수일 때 있었는데 정말 들으면서 그래 이런 거지 이러면서 백수란 이런 거지. 네, 그리고 이 신해철 특유의 위트랄까? 그게 참 잘 살아있는 가사예요. 백수를 위하는 건지 꼬집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좋았고 후렴에 이렇게 화음이 쫙쫙 나오는데 이게 정말 넥스트 초기에 들려줬던 그런 화음의 맛도 있고 그래서 넥스트 팬들한테도 선물 같은 노래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두 곡 다 너무 멋진 곡이고 네.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마이셀프는 정말 뭐 너무나 명반이죠. 명반이죠. 네. 저희 뮤직 매거진 뮤브 팟캐스트 음악 같이 들으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우리 작가님이 방송을 쭉 들으면서 한 땀 한 땀 모읍니다. 언급한 노래들을 하나씩 다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원호 씨랑 같이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어마무지했죠 그날. 네. 원호 선배가 이 추천곡을 정말 쏟아냈잖아요. 네. 나는 일부러 안 그랬는데 너무 다 모든 뮤지션의 하나하나 다 얘기해가지고 네. 이거 들어보세요. 힘드셨을 겁니다 작가님. 그래서 우리 김만혜 작가님 방송 딱 들으면서 상원호 이를 바득바득. 그러면서 이걸 다 모았는데 그렇게 네. 다 모아두고 계시고 또 스포티파이에서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앱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MZ세대 팬이죠. 동규 씨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 아버지께서 원래 워낙 좋아하셔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동규 씨에게 유전이 돼서 지금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라는 자각이 있었을 나이에 신해철 음악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은 컸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일단 제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건 음악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주위에서 환경에서 들렸던 음악들이 항상 뭐 본조비, 메탈리카, 건센로지스 뭐 이런 음악들이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과격하고 웅장하고 크고 너무 좋았는데 빠르고 신나고 근데 국내에서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국내 가수가 신해철이었던 거죠. 이렇게 물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들과 방식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음악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좋아하게 됐을 때는 사실 솔로 음반들보다도 넥스트 때의 좀 메탈이나 좀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네. 그럼 뭐 어떤 앨범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긴 한데 그렇긴 하겠죠. 그래도 사실 저는 2등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1등은 단언코 저에게는 넥스트 2집 이지. 빙이었고 제 인생 음반. 이죠. 아니 근데 그럼 클 때 지금 봐봐 2000년생이면은 보통 뭐 초등학교 고학년 들어갈 때 뭐 한 4학년 이후로 음악을 막 듣는다고 치면은 지금 그 동규 씨 나이에는 완전 케이팝 천지일 때 아니에요. 그렇죠. 케이팝 막 진짜 3세대 막 나오고. 예. 그때 친구들은 다 케이팝 듣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혼자 그럼 막 넥스트 듣고 그쵸. 그랬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에 막 소녀시대가 한참 잘 나가고 있었고 제가 한 3학년 이럴 때 G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봤는데 좋아했던 적은 사실 솔직히 없어요. 네. 항상 그것보다 저는 서태지 좋아했고 이승환 좋아했고 신해철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항상 제 학교 갈 때 MP3에다가 이어폰을 꽂으면서 갔는데 거기는 아이돌 노래는 단 한 곡도 없었어요. 야, 선생님이 그 플레이리스트 봤으면 네. 선생님이랑 대화가 됐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원래 그럴 땐 학교 다닐 때 막 네. 서로 좋아하는 가수 얘기하고 막 야 너 들어봤어 바꿔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방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하죠. 친구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뭐 노래방 가서 부를 노래가 없거나 그렇진 않죠. 저도 뭐 가서 카라 루팡 이런 거 춤추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권하기가 쉽지 않았던 건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어른 음악이지 맞아. 애들한테. 이거를 얘기해줄 만한 제 어떤 지식도 없었던 것도 맞지만 듣는다고 뭐 듣겠어요 걔네가 듣지 않죠. 네. 추천해줄 것도 안 됐고 사실 그냥 저만 많이 듣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전도하진 못했구나.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들려줘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근데 제가 정말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지내는 친구들은 저 때문에라도 듣기 싫어도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이 몇몇 곡들은 따라 부를 정도인 친구도 한두 명씩 있죠. 네, 그럴 때 보면 좀 뿌듯하죠. 훌륭한 전도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신해철 씨 저기 뭐 10주기 콘서트도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가나요? 27일이 기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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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롭게 일요일이어가지고 26일, 27일 인스파이어에서 하는데 이틀 다 갑니다. 이틀 다. 이틀 다 간다는 거예요. 맨 앞에서. 와.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막 선배님 거기 가세요? 가지고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가지고 아니 아니 내가 왜 가냐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너 당황스러워가지고 나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동규 씨 이틀이나 간다 그래가지고 기특합니다. 기특하실 것 같아 진짜. 네. 토요일, 일요일이 또 라인업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틀 가는 거구나. 그것도 그렇고요. 네. 보통 토요일을 많이 가실 텐데 또 기일 자체는 일요일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의미를. 또 갖고 싶죠. 네. 그런 것도 있죠. 뭐 아름 선배 네. 우리 아름 작가님 볼 때도 너무 동생이고. 네, 그쵸.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아들이 됐을 수도 과장된 농담이었고요. 너무 후배인데 네.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뭐 제가 이제 같이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뭐 그런 소식들을 들릴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는 지인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또 건너서 이렇게 한참 후배가 네. 음악을 좋아하고 그게 또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고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신철 씨랑 방송을 할 때 어떤 뮤지션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되게 씁쓸해 하시면서도 아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그 좋아하는 술 한잔 하면서 먼저 간 후배들이랑 만나고 있을 거다. 막 그런 얘기 막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신철 씨가 가셨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본인이 만나고 싶어 하던 그 락 대가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낄낄거리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또 이제 후배가 또 음악을 좋아하는 게 또 아버지 영향이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의 영향이 이렇게 또 뭐랄까 되게 선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은 감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해철 씨 뭐 다큐도 그렇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거더라고요. 신해철 그리고 신해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나쁜 길로 새는 것도 막아주고 음악을 시작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좀 되게 제 기억에는 신해철 씨가 정말 성인이다.
뭐 그러니까 말은 뭐 발언들은 수위가 셌지만 네. 솔직히 그렇죠. 결정적으로 너무 좋은 영향력을 많이 퍼뜨려줬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해철 세대 뭐 그대에게 세대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신해철 세대, 무한궤도 세대, 뭐 넥스트 세대가 아니어도 사실 저희만 해도 벌써 넥스트 세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저죠. 네. 그쵸. 40대도 40대. 왜냐면은 저희가 진짜 아기 때 넥스트가 막 활동을 했던 거니까는. 근데 이 세대도 결국은 막 고스를 듣고 그러면서 다시 신해철 음악을 듣고 고스에는 진짜 어린 청취자들이 계속 유입됐잖아요. 네,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팬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동규 씨 같이 완전 어린 친구도 있는 거 보면은 참 그 음악이나 어떤 이 사람이 남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 들고요. 저희 뮤브가 나름대로 자랑거리인 거는 그래도 진짜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으면서 신해철이 누구길래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제가 우연치 않게 어디 뭐 강연을 가거나 어떤 행사를 가거나 이러면은 네. 진짜 어린 친구들이 이 학생들인데 뮤브 막 듣는다. 막 민재님 아니세요? 이러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민재님이라니 민재 삼촌? 아저씨라고 해야지. 약간 그런 친구들이 막 있는데 그런 이제 신해철 음악을 막 처음 입문하려고 하고 막 이런 분들에게도 좀 가이드가 될 수 있게끔 신해철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한궤도로 시작을 했고 네. 그대에게로 시작을 했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막 락의 어떤 아이콘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지만은 이분은 나는 처음에 댄스로 시작했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팝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 1집은 또 팝 음악이었고 네. 그걸 다시 1, 2집을 내고 넥스트로 가고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뭐 비트캔 슈타인 있었고 네. 그리고 모노크롬 네. 그리고 뭐 노댄스도 댄스 있었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솔로로는 이 신스 미디를 중심으로 팝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댄스도 있고 발라드도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 소프트락 이런 것도 하고 밴드에서는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네. 그 메탈 음악도 있었고 또 넥스트에서도 테크노도 있었어요. 테크노도 있었고 록 그렇죠. 발라드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넥스트라는 어떤 밴드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하드하고 메탈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몇 곡 빼고는 사실 앨범을 막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신해철 특집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솔로랑 넥스트를 듣는데 네. 아 메탈만 그러니까 락만 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그 음. 신해철 솔로 때부터 보여줬던 그 멜로디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팝 멜로디가 이 넥스트라는 밴드 앨범에도 너무 잘 녹아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1집 홈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락이긴 락인데 댄스도 네. 있고 댄스 록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앨범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신해철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홈 듣고 정말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은 그 넥스트 1집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멤버가 정말 그 최정의 멤버로 구성을 했지만 변동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앨범마다 멤버가 계속 바뀌었고 네. 뭐 1집은 특히나 그냥 신해철의 솔로 연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음. 나왔을 정도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리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있었을 건데 이제 그걸 구현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왜냐면 합을 이뤄야 되고 신해철 씨가 좋아했던 건 결국은 밴드였기 때문에 밴드의 형태로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홈 1집 보면은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것도 신해철이 다 직접 혼자 다 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은 있었지만 사실 솔로 음반의 연장이 맞죠. 네. 그래서 밴드와 솔로의 어떤 중간에 나온 앨범이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본인도 사운드 퀄리티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를 생전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넥스트는 사실 그 2집과 3집이 정말 명반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비인과 네. 월드. 네. 예. 그런 걸 봤어요. 이제
2집 더 월드에서 비로소 진정한 어떤 밴드의 형식으로 만든 거고 더 빈까지도 약간 신해철의 어떤 리드가 네. 좀 강했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죠. 들었거든요. 김세양 씨 오고 또 달라진 사운드였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 라디오 같이 녹음하다가 어떤 PD분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넥스트 앨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야 근데 지금 들어도 이 집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툭 했는데 그때 얼굴을 정색을 하고 미친 듯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만들었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 한 클릭 한 때문에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골방에서 네. 죽도록 몇 달간을 만든 앨범이 그 앨범 집약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정신력으로 만든 음반이 사실 뭐랄까 열심히 만든다고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스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퍼펙션을 좀 꿈꾸는 사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반이 나왔구나라고 그때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간 사운드, 프로덕션 이런 네. 집착이 사실 저는 마이셀프에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미디 찍고 사실 다 한 거니까. 솔로 2집이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인디를 최초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다 만들고. 네, 거의 이제 홈 레코딩 그때는 네. 홈 레코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선 단어였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시장에선 진짜. 네. 그걸 하셨던 거죠 그 앨범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해철은 솔로 1집과 2집이 너무 잘 됐으니까 그렇죠. 그냥 솔로로 쭉 갔으면은 거기서 막 진짜 완전히 슈퍼스타가 되고 물론 슈퍼스타가 됐지만 네. 그 미디어가 사랑하는 슈퍼스타가 돼서 팝 뮤지션으로 막 잘 살았을 텐데 밴드로 갔다는 게 네.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안 돌아가면은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넥스트의 1집 그리고 뭐 2집 3집이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참 밴드 음악으로 하고 싶었던 게 많은 사람이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해철 씨가 고등학교 때 음악다방 DJ 했던 거 아세요? 고등학교 때요? 네, 나이 속이고. 날 음악- 속이고. 네, 왜냐면 그 목소리가 일단 되니까 네. 네, 속일 수 있었어요. 얼굴은 좀 애띠고 그래도 그래서 대학생인 척 하고 이제 음악다방 아르바이트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 틀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활 팬클럽 회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서 부활을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막 이승철 씨가 야 이거 좀 들어줘 그럼 이제 옆에서 장비 들어가지고 옮겨주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밴드를 원래 좋아했던 거죠. 원래 좋아했고 그리고 원래 꿈은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노래도 나와요. 신해철 노래 그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정말 기타에 꿈에 네. 있던 소년인데 그렇죠. 나중에 뭐 좌절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게 본인 얘기거든요. 기타를 네, 정말 치고 싶었는데 다한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치면 그 땀 때문에 저 다한증 있어서 알아요. 네, 진짜 미끄러지거든요, 손이. 네, 그래서 열심히 한 곡 연주하고 나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 바닥이 소금이 돼 있다. 그 정도로 심했다. 근데 저는 그걸 옆에서 계속 봤죠. 계속 그랬구나 커서도. 네, 저랑 라디오 할 때도 이제 키보드에서 이제 만약에 뭐 메탈리카 하나 찾잖아요. 네. 그러면 키보드에 잠깐 손 메탈리카만 치고 딱 떼면 밑에 물이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항상 티슈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 닦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심한 다한증이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기타도 계속 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쪽으로 간 거죠. 연주자가 아니고. 네. 그 기타리스트에 대한 어떤 동경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까 말씀해주신 홈 앨범의 마지막 트랙 영원이라는 네. 곡에 나오죠. 맞아요. 빨간 기타를 보면서 잠 못 들었던. 네.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미디를 더 파셨다고 봐도 될까요? 연주를 더는 본인이 할 수 네. 없고 왜냐하면 연주를 하려면 일단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를 찾은 거고요. 네. 왜냐면 또 한곡하고 또 닦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사실 넥스트 노래는 긴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그때는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네. 중간에 닦을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라이브 할 때도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기타도 계속 상하죠. 그렇죠. 네, 줄도 그렇죠. 계속 바꿔야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참 넥스트 음악도 그렇고 신해철의 음악도 그렇고
그냥 통속적인 사랑 얘기 뭐 이런 것들보다도 아주 다양한 얘기를 품었다는 점에서 또 높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진짜 옛날 얘기가 됐지만은 그 시절에는 정말 화두였던 동성동본 그런 얘기도 네. 사실은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여기에 담긴다든가. 네. 그럼 사실 코메리칸 블루스 같은 노래도 범상치 않죠. 네. 그 신해철 씨가 정말 싫어했던 말이 국악 접목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드리죠. 왜냐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도 들으면 그 국악이 들어간 그 트랙들 있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그렇죠. 코메리칸 코메리칸 블루스, 블루스. 더 H 오브 노 굿, 요것도 네. 국악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국악이랑 협연을 한 거지. 내가 여기다 국악을 이렇게 싹 집어넣은 게 아니다. 이거는 뭐 자세가 틀렸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네. 국악의 포맷이나 뭐 이런 걸 존중해서 뭔가 그- 협업한 네, 건 네. 아니고 아니 아. 그걸 존중하니까 접목이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국악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 국악에 좋은 걸 쏙 빼와서 내가 여기다 넣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한 거야. 같이 한 거다. 협연인 거죠. 동등하게. 네, 네, 네. 접목이란 말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접목이라는 건 어쨌든 그걸 가져와서 내 거에 꽂았다 그쵸. 이거니까. 소스로 쓴다는 거니까. 그 말 자체를 싫어하셨죠. 국악 전목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글을 쓸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뮤지션이 뭘 할 때 이걸 접목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네, 그런 부분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건 확실히 있죠. 네.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게 있고 어떤 의도하는 게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하면서 네. 쓰고 말하고 하는 거는 되게 네.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런 데서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음악을 정말 사랑한 분이 아니었나. 네, 그런 태도까지도 제가 많이 배웠죠. 네, 진짜 그렇네요. 네. 말씀 듣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건 진짜 그냥 뭐 접목이라고 하면 어때?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주었으니까 네. 이분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 같은 게 보이는 에피소드 같고 그래서 신해철 씨는 그런 솔로도 있었고 넥스트로도 활동을 했고 넥스트를 아까 얘기했지만 97년도에 접잖아요. 네. 말에 그게 넥스트를 왜 접었냐는 인터뷰를 보니까는 이 음악 시장이 너무 갑갑하더라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왜냐면 넥스트로 활동을 계속해서 더 올라갈 데가 없었고 더 할 게 없더래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 투어를 해도 지금이야 전국 투어 솔직히 지금도 어려워요 전국 투어를 그럼요. 한다는 거. 네. 지방에서는 표가 그럼요. 지금도 네. 어지간한 밴드도 잘 안 나가요. 못해요. 네. 진짜 못하는 일인데 97년에 전국 투어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공연장도 너무 없었고 없었고 네. 그리고 어떤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리고 나서 뭐 영국으로 유학 가서 뭐 테크노 같은 것들도 네. 많이 익혀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비트 겐슈나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참 이분은 대단하다. 네. 근데 그 넥스트 활동 관련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해요. 옛날 일이라. 근데 진짜 이거는 예전이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넥스트를 계속 하고 싶었고 해외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러브콜이 왔었어요. 네. 일본에서 했다는 게 들었어요. 네, 일본에서도 앨범이 꽤 나가고 있었고 음.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도 크고 워낙 그러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커요. 네. 맞아요. 지금도 일본이 상당한데 그래서 일본 가자라고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멤버분들이 글쎄가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의견이 나는 안 맞았구나.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 라는 멤버도 있었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멤버도 있었고 좀 고민스럽다 하는 멤버도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뭉쳐지지가 않았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이제 계획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프로모션 진행하거나 뭐 그다음 계획을 뭐 하고 이렇게 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일단 그만하자. 국내에서 계속 할 바에는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시기에는 지금도 뭐 지금이야 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비교적 편해졌지만 그때는 뭐 너무 어려운 시기였고 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최소한 일본이라도 간다 쳐도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어렵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멤버들은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넥스트가 한번 쉬게 되죠. 네. 참
신해철 음악이 너무 폭넓고 네. 할 얘기들도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동규 씨는 넥스트 말고 신해철의 솔로 아니면 프로젝트 이런 것들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 있어요? 그래서 솔로에서는 당연히 마이셀프가 음.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저도 비투겐슈타인 참 좋아했었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노댄스를 얘기 안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윤상 씨와 같이 했던 또 테크노고 음악의 어떤 이런 음악을 할 수 이게 신해철이라고?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앨범이 피지컬이 참 이뻐요. 그래서 그것도 소장하는 맛도 있고요. 소장하고 있어요? 다 신해철은 CD, LP 나와 있는 거 다 갖고 있죠. LP도 전 작품을 다 신해철 이름이나 어떤 흔적이 발자취가 있는 LP, CD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아버지가 아버지 사신 거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산 건 CD 몇 장? 아버지 유산이네. 나머진 다 아버지 거네. 다 초판으로 다 갖고 있죠. 아니 아버지를 모셨어야 아버지를 됐네. 아버지가 뵙고 싶은데요, 맞아요.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아버지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좋아하셨을 그리고 거예요. 또 가깝잖아요. 더 나이가. 그쵸.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규 씨하고 같이 MBC 다큐멘터리 나왔어야 되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 같이 봤거든요. 안 그래도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둘이서 봤는데 서로 누가 빨리 먼저 우냐 이러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일반인 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즘 에디터로 결국은 이제 키워낸 건데. 그니까. 그렇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죠. 네. 그 아버지가 멋지십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럼 노댄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노데스가 기억에 남고요. 거기 뭐 사실 달리기 같은 곡도 사실 SES가 나중에 했던 네. 것도 사실 먼저 담겨 있던 앨범이기도 하고 또 앞에 뭐 질주 뭐 이런 곡들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해철의 이런 음악도 있구나라는 걸 들어보기에는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해철의 솔로를 얘기할 때 롱만큼이나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렉트로닉 테크노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넥스트 2집에서도 이미 테크노 인스트루멘탈을 네. 넣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롱 말고도 좀 왜 이런 테크노 음악이나 전자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라든가 혹시 이런 걸 아실까요? 뭐랄까, 일단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뭔가 프로그램 만지고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음악을 편집하는 걸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한 거라는 걸 모르고 그냥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뭔가를 여러 가지 이제 가상악기를 뚝뚝 띄워가지고 공간이랑 이런 것도 설정하고 음향을 잡는데 순식간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딴 데서 뭐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 거의 1인자였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배울 데도 없고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코딩 할 수 있는 이제 아예 그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랄까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 파고들지 않았나 싶고 뭐랄까 좋아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그 컴퓨터를 진짜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믹싱 셋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자기 사비로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배포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약간 학원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 사이렌 그랬다고 음악 학원 이런 거 있었죠, 있었어요. 학원이. 네. 그만큼 후대에게 조금 이렇게 영향력을 좀 선하게 펼쳐주고 싶었던 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신해철의 흔적을 보면 항상 내 음악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사람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을 만들면은 내가 먼저 이 장르의 뭐 포문을 열 테니까 뭐 뒤에 후배들이 날 밟고 가라 그런 말씀도 했던 그 다큐도 그 다큐 속에 있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약간 선구자이면서 좀 리더의 역할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10주기가 다가오니까는 또 신해철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네. 뭔가 저는 전혀 개인적인 연은 없지만은 또 그리워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여경 씨도 한번 추천곡 들어볼까 봐요. 제 추천곡이요? 네네. 제 추천곡은 영원히라는 곡. 왜냐면 그 신해철 그다음 넥스트의 앨범은 1집부터 2집, 3집을 보면 항상 좀 아우트로를 차지하는 곡들이 네. 되게 좋았어요. 뭐 영원히도 그렇고 불멸에 대하여. 불멸에 대하여도 너무 좋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팬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뭐 일반 대중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좀 따라할 수 있고 멋있는 곡은 영원히, 그리고 마왕이 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 마음 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히트곡을 골랐고 방송적인 추천곡 같은데요. 약간.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그 두 번째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을 뽑았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 저는 원래 이제 크래쉬 버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통 음악을 들으면 그냥 좋다, 요즘 그냥 좋다, 잘 만들었다라는 수준에서 멈추고 듣는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를 계속 들으면서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너무 심장이 뛰어서 이거를 계속 듣고 싶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좀 준 노래라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추천곡 하면요. 저는 솔로에서나 넥스트에서나 했는데 네. 우선 솔로에서는 뭐 마이셀프 앨범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어서 요즘에 신해철 음악을 진짜 막 다시 쫙 들었어요. 네. 방송 때문이 아니라 뭐 진짜 항상 이맘때쯤에 더 듣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기일이 있고 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를 딱 다시 듣는데 이 노래에서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돼요. 요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사가 되게 갑자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새로웠고 내가 마치 이 가사를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네. 되게 가사가 확 들어와서 약간 운전하다가 좀 되게 먹먹했던 마음이.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또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넥스트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라젠카 앨범에 네.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노래 진짜 너무 멋있지 네. 않아요? 네. 멋있죠. 최남선 시인의 시를 이제 제목을 딴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이런 가사가 소년 만화 같은 가사죠. 그 음악의 어떤 메시지와 음악과 이런 게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참 많은 힘이 되는 네. 그런 곡이고 너무 멋있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신해철 씨가 만화가를 정말 존경하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음악하면서 꿈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앨범을 하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라젠카 앨범으로 그쵸. 이뤘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라젠카 애니메이션에 있는 요즘은 라젠카가 거의 하현우가 저는 동격이 정말 됐지만 못마땅합니다. 네. 여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못마땅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하현우 씨가 불러서 다른 분들이 좀 알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그 원곡은 뭔데라고 누군가 한 명은 그쵸, 궁금해할 맞아요. 테니까 한 100명 중에 한 명이겠지만 네, 그걸 또 바라든 거죠. 네.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유입이 되고 또 네, 그게 그쵸. 이어지고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원곡 팬들은 약간 그 라젠카 하현우의 라젠카가 막 저기 뭐냐 막 고음 차력쇼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네. 있다. 그리고 이 라젠카가 사실 그 인터넷 방송인들 아니면 아직까지도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한테 정말 애용이 많이 되는 노래예요. 뭔가 방송에서 도전을 한다던가 이런 미션이 주어질 때 이 노래 꼭 틀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고. 그쵸. 어. 저는 참 그러니까 신해철의 음악 중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사실 어, 라젠카예요. 그래요? 아, 진짜요? 방송을 보면서 되게 의외다. 네, 영상을 보면서 그 라젠카 이걸 꼭 틀어요. 세이버스 이걸 항상 틀기 때문에 그럼 또 익숙하죠. 서브컬처에 우리 영현 씨는 막강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신해철 씨가 있었으면은 저보다도 영경 씨랑 이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오타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만화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저 그런 거 같이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왠지 잘 맞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 더 그립네요. 진작에 팬이 됐어야 됐는데. 자, 뭐 신해철 뭐 넥스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는데 뭐 동규 씨 추천곡을 저희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까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제 동기 씨 추천곡. 추천곡 추천곡은 얘기 안 했어요. 추천곡 얘기 안 추천곡 했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네. 노댄스 앨범 얘기만 잠깐 했었고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어요? 얘기할까요, 짧게? 네. 네, 동기 씨 네. 한번 추천곡 들어봐야죠. 다른 한국은 일단 무조건 저는 불멸에 관하여. 고요. 아마 불멸에 관하여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음악을 듣고 좋아하게 됐는데 사실 거의 중학생 때 이제 가사의 메시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파악하게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곡이고 사실 이 곡을 보면서 그 충격을 안 받고 이 곡을 알고 싶어서
막 책을 찾아보고 이즘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글도 안 썼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언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좀 인생을 바꿔놓은 음악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앨범이죠. 그 넥스트 3집 월드에 있었던 호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뮤브를 또 학생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힘들잖아요. 학교 다니기. 근데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희망찬 그래서 신해철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많은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로 줬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를 얘기할 때 단 한 곡을 꼽으라 그러면 호프인 것 같아요. 가장 신해철이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 곡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들으면서 좀 희망을 얻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해철 10주기를 앞두고 신해철 씨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또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더 해주셔도 좋고. 근데 뭐 오늘 자리에 오면서 저도 앨범을 몇 개 들어봤는데 뭐랄까 그냥 10년이 너무 일단 빨랐다. 아직 뭐랄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언젠가는 서태지 씨랑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네. 왜냐하면 먼 친척 관계이기도 한데다가 그리고 서로를 뭔가 견제하면서 응원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성향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방송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근데 그거를 참 어떻게든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네. 구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뭐 앞으로도 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음악이 있으니까요. 음악 많이 찾아 들어서 본인의 신해철을 또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규 씨는 어땠어요? 또 우리 뮤브의 첫 출연이고 네. 동규 씨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끝나가는 마당에 간략히 또 소개를 하면은 이즘에 지금 막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왔을 때부터 뮤브를 너무 막 듣고 있다.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뮤브에 직접 또 와줬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신해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어땠는지. 뭐 저도 일단 애청자로서 올 수 있었던 것도 또 영광이었고요. 또 그 첫 출연의 또 주제가 또 신해철이니까 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서태지랑 신해철이랑 김종서 씨랑 해서 뭐 같이 녹음까지 마쳤던 곡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몇 개 많았겠죠. 근데 빛을 많이 못 본 게 좀 아쉽고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26일, 27일 콘서트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신해철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갈 거고요. 또 끝나고 또 이즘에 또 제가 리뷰를 또 올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실 분들은 오시겠지만 만약에 못 오셔서 조금 아쉬운 분들은 제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민지 씨 보셔야겠네요. 제가요? 뭐 공연 잠깐 소개하면은 아마 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취소표가 막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은 마왕 10th 고스트 스테이지 이렇게 제목이 붙고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천 영종도에 있죠. 여기서 하는데 고유진 씨, 김동완 씨, 홍경민 씨 이렇게 뭐 넥스트를 같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싸이 씨, 이승환 씨, 전인권 밴드, 넬, 국카스텐, 김범수 씨, 에피톤 프로젝트, 해리 빅버튼 등등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무대 아니면 뮤지션 있어요? 그래도 이승환이죠. 사실 신해철과 사실 그 중에서는 또 뭐 넥스트 멤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승환이나 싸이 같은 뮤지션들이 가장 좀 결이 비슷하다,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고 또 공연도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살면서 사실 신해철을 많이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게 아쉽지만 살면서 가장 많이 본 콘서트 한 뮤지션이 이승환이에요. 이승환 콘서트를 제일 많이 갔는데 1년에도 지금도 한 3-4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그런 아티스트가 신해철 무대로 한다니 좀 기대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뮤지션들 출연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공연 전에 방송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규 씨의 리뷰 또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영경 씨 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 뭐 방송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해철, 넥스트 잘 안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특집을 조사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히트곡이랑 그 어떤 발언이랑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미뤄보면 참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였고 또 논객이었고 우리들의 어떤 영웅이었나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좀 신해철의 커리어 그다음 넥스트의 앨범을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노력하는 천재구나라는 걸 좀 이번에 많이 알았어요. 정말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고 또 동시대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좀 많이 씁쓸했어요. 오늘 방송도 준비하고 네.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배순탁 작가가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아티스트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좀 많이 공감을 했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해철 네. 같은 아티스트가. 나오기를 바라고 네. 정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해철을 중심으로 신해철 씨의 측근 또 동료였던 조아름 작가님 그리고 신해철 씨의 아주 오랜 팬 그리고 알고 보니 부자 팬이었다. 그래서 동규 씨까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해철 씨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방송이 각별에 좀 기억에 남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끝내도 되겠죠? 네, 아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도 몰랐던 얘기들 오늘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뮤직 매거진 뮤브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벤트, 각종 소식 등등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소식들 그리고 방송에서 한 번씩 지금 계속 스포일러 하고 있지만 연말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얘기 조만간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한 빨리 생각- 정리하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스포티파이 틈새 홍보하면은 스포티파이가 네.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스포티파이에서 유료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방송과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하듯이.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이용하시면은 플레이리스트까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한림, 진행의 정현경, 정민재, 조아름 신동규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